매일 하는 목욕, 샤워 시간에 단 5분만 투자하면 100세까지 내 다리로 걷는 것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오늘 저녁 목욕할 때 바로 실천해 보세요. 3주 후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온 박현수입니다. 올해 72세인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주말에는 등산을 즐깁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며 병원을 전전할 때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제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목욕 중 이곳 관리법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다리로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방치되기 쉬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7,200개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하죠. 많은 노인분들이 발이 차갑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발과 다리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둘째,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근육의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근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결국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목욕할 때 발바닥을 제대로만 씻어도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78세 김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3년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로 걷는 것이 두려워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렸죠.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의 발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을 눌러보니 감각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목욕할 때 발바닥을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2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이제 다시 친구들과 공원에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아래로 몰리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져서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발이 붓고 차갑고 저리다고 호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마치 심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근육 펌프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연구팀과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평소대로 목욕을 하고 다른 그룹은 매일 목욕할 때 발바닥을 5분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며 씻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실천한 그룹은 하체 근력이 평균 28% 증가했고 균형 감각 테스트에서도 42%나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압과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신진대사 전체가 활성화된 것이죠. 한 참가자는 1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목욕할 때 발바닥을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때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이죠. 차가운 상태에서 마사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자극이 전달되고 근육도 더 잘 이완됩니다. 제 아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올해 70세인 아내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했고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죠.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매일 목욕할 때 발바닥을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시큰둥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며 믿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워낙 강권해서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나자 아내의 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석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손잡이를 붙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목욕할 때 발바닥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알려주고 있죠. 친구 중 한 분은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많이 둔해져 있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발 저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만성 냉증으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잤는데 이제는 맨발로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발바닥 관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반사구 때문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고 발 마사지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해 왔습니다. 현대의학도 이제는 이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발가락 부분은 머리와 목, 발 뒤꿈치는 생식기와 엉덩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면
온몸의 장기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다가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욕할 때 발바닥을 어떻게 씻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욕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온도가 혈관을 적절히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목욕을 시작하면 먼저 발을 따뜻한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발의 혈관이 서서히 열리면서 마사지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 준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세게 문질렀다가 오히려 발에 통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나면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누르는데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는 것은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적당히 기분 좋은 압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반죽을 치대듯이 부드럽게 주무르는 느낌이면 됩니다. 먼저 발 뒤꿈치부터 시작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발 뒤꿈치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 중앙 부분은 생식기와 직장 건강에 중요한 반사구가 있으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 뒤꿈치는 우리 몸의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라 각질도 많고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전체적인 자세와 걸음걸이도 개선됩니다. 다음은 발바닥 중앙 부분, 즉 토막 부분입니다. 이곳은 신장, 위장, 췌장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한 줄을 마사지했으면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다시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빗질하듯이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 약 1분 정도 투자하세요. 제가 치료했던 69세 이명숙 할머니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발바닥 중앙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한 후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만에 확실한 효과를 느꼈다고 해요.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식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발바닥 앞쪽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폐와 기관지 그리고 심장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위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좌우로 지그재그로 눌러주세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리드미컬하게 누르면 됩니다.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발가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은 그냥 대충 씻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발가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가락은 머리, 목, 눈, 귀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각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살짝 당기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던 각질이나 때가 제거되면서 발 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엄지발가락은 뇌와 직접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85세이신데도 정신이 또렷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엄지발가락을 마사지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등과 발목 부분도 잊지 마세요. 발등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선이 지나갑니다. 발목에서 발가락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 주면 림프 순환이 좋아져 붓기가 빠집니다. 특히 저녁에 발이 많이 붓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다음 날 아침 한결 가벼운 발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대략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져다 줄 변화를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발을 깨끗한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말려야 무좀이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닦지 않아 곰팡이,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을 다 닦은 후에는 보습크림을 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가 갈라지기 쉬운 분들은 꼭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 후 발바닥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바로 냉온욕입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며 발을 담그는 것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2분간 담급니다. 그 다음 찬물에 30초간 담급니다. 이것을 3회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찬물로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극대화됩니다. 마치 혈관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죠. 다만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고혈압이 심한 분은 냉온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따뜻한 물에서만 마사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지금까지 목욕할 때 발바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내 다리로 걷는 것,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목욕할 때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제가 40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단지 매일 5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 4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받으면 70세, 80세가 되어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90세가 넘은 어르신 중에도 매일 산책을 하시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꾸준히 발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나무가 튼튼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하듯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발이 튼튼해야 합니다. 발이 건강하면 걷기가 편해지고 걷기가 편해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선순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3주 후, 3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힘차지고 무엇보다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을 말이죠.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목욕할 때 발바닥을 정성껏 씻어 보세요. 5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3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